퇴근을 하고 집에 귀가를 했더니 초등 고학년이던 작은 아이와 남편이 육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아이는 옷이 찢어진 채로 거실에 널브러뜨려져 있고 남편은 들르고 있는 작은 아이를 현관으로 끌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집을 나가라며? 왜 남자들은 화만 나면 집을 자꾸 나가라 합니까? 오늘 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과거를 복귀해보니 저도 꽤나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앞으로 차차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아이가 고학년이었던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심상치 않은 소리가 현관에서 들리더라고요. 작은 아이와 남편이 육탄전으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이 옷은 찢어져 있고 거실 바닥에 누워서 현관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고 남편은 그런 아이를 현관으로 막 끌고 오면서 집을 나가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작은 아이는 아빠에게 불을 지펴버리더라고요. 분노에 차서 아빠에게 이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내 애비도 아니야. 당신도 나오고 내 애비도 아니다 뭐 애비도 나오고 막 상스러운 단어가 남편 귀에 꽂히면서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얼른 가방을 내려놓고 둘이를 떼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3명 중에서 제가 등치가 제일 좋거든요. 73kg. 그래서 제 힘으로 떼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강희 아빠를 밀어서 소파에 앉혀놓고 작은 아이를 자기 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에게 자초지정을 들으니 사안의 발단은 정말로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선풍기를 끄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육탄전이 일어났더라고요. 사실은 선풍기를 끄니 많이 때문에 싸웠다기보다는 작은 아이가 거칠게 말대꾸를 했고 강희 아빠는 아이의 그 말투 때문에 더 화가 났던 거지요. 작은 아이가 계속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하니 그럴 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며 끄실고 나왔던 거지요. 그놈의 내 집은 진짜 집 없는 사람은 서러워 살겠나? 화만 나면 집을 자꾸 나가라 했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고 아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가 선풍기 하나 때문에 너에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너의 그 거친 말대꾸 때문에 화가 났을 거야. 미나, 네 의견을 개진하는 건 좋은데 말투는 좀 신경을 써야 해. 짜증투로 아빠를 비하하는 말투로 얘기를 하면 아빠도 화가 나지. 우리 민강이가 말할 때 보면 좀 전투적으로 거칠게 말할 때가 조금 있어, 미나.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조심하자. 그런데 미나, 엄마가 들어보니까 아빠도 과도하게 화를 낸 건 맞네. 그 부분은 엄마가 사과할게. 부부는 한 몸이니까 엄마가 아빠를 대신해서 사과할게. 그런데 미나, 니 좀 전에 아빠한테 당신은 내 애비도 아니야 라고 고함 질렀지.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마지노선은 있어야 하는 거야. 네가 한 그 말은 어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아빠에 대한 예의도 아니야. 너무 화가 나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고함을 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교양인으로서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되는 마지노선의 언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빠 보고 당신이 뭐야? 아빠 보고 내 애비도 아니야. 그게 뭐야? 그런 극단적인 말은 써서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화가 나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짐승이지. 사람은 이성이 있고 자제력이 있잖아.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해. 그게 짐승과 인간의 차이지. 그렇게 작은 아이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와서 저는 저녁 준비를 했고요. 저녁을 차렸고 아들 둘이와 남편이 앉았습니다. 적과의 저녁 만찬이 시작된 거죠. 아주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는 그때 제가 작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집을 나가라 했으니 엄마가 집을 알아봤구만. 집을 구할 동안만 애비도 아닌 이상한 어른과 일단은 당분간 겸상을 하자, 아들아. 뭐 애비도 아닌 사람과 밥은 먹을 수 있겠어? 그리고 농담 하나를 더 이어갔습니다. 미나, 애비도 아닌 이상한 아저씨가 민강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학교를 보내주시고 용돈도 주시네. 애비도 아닌 사람이 신기하네. 이렇게 말하니 그만하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또 유머러스하게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이제 아이들도 고학년이 됐고 제법 컸으니 뭐 그런 식으로 혼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도 남편에게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육탄전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한 4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일단 개입을 해서 떼놓는다. 두 번째, 아이에게 아이가 잘못한 것을 따끔하게 알려준다. 세 번째, 어른인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인정하고 사과한다. 네 번째, 이 사건을 심각하게 길게 끌고 가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유머로 승화시킨다.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게 없으십니까? 보통 엄마들이 하는 것을 저는 하지 않았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아이에게 아빠한테 가서 사과하라는 말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아이에게 아빠한테 가서 사과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에게 당신은 애비도 아니야 라는 말은 정말로 잘못된 말이라고 알려줬을 때 아이 눈빛이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홧김에 했던 말이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밥 먹을 때 애비도 아닌 사람과 겸상해도 되겠냐라고 제가 말했을 때 그때 아이의 눈빛도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 사건에 잔상이 남아있는 아이에게 굳이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 사과를 가서 시킬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 됐죠. 맹자가 말하기 인간에는 4가지 본성이 있다고 했죠. 그것을 사단지심이라고 합니다. 그 사단지심 중에 하나가 수오지심이지요. 수오지심,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안다. 그것이 본능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임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깐 10초 책류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믿거나 말거나 책류가 전문가이면서도 요즘에 책류가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지요. 앞으로 차차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류가는 무조건 하루에 한 권입니다. 하루에 한 권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다른 거 뭐 더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매일 1일 1영상을 올리고 있듯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아이에게 꼭 읽어주십시오. 그렇게 잘 하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마크 주크버거가 이런 말을 했지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주는 것. 언제까지? 10년. 저랑 10년 해봅시다. 내려봅시다.